김일봉 원장님. 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지금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오늘 민지호 선생님이 빨리빨리 진행하셔가 시간이 좀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 정례 토의하고 그 다음에 민지호 선생님 강의에 대해서 선생님들한테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동영상이 나옵니까? 아니요, 원장님. 그 아니요. 화면 공유 해주시면. 화면 공유를 해드리고, 자,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나왔습니까? 그러면 슬라이드쇼로 가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걸 화면 디스플레이를, 자, 화면 크게 나왔습니까? 네, 원장님 크게 나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대구시 김일봉 내과의원 김일봉입니다. 이 알피니온 중강좌 오늘이 2024년 12월 11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오늘이 2024년 마지막 알피니온 중강좌가 되겠습니다. 알피니온 중강좌는 이 선생님들 알피니온에서 만든 강좌로 이 초음파 강의하고 제가 정례라든지 이런 걸 같이 선생님과 같이 공유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는 이 알피니온 초음파 사랑 모임 여기에 알초사 단톡방에 많은 선생님들이 정례를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 정례를 중에서 간혈관종 정례를 몇 개 뽑아서 선생님과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정례는 지방간 내 저에코 결절로 혈관종으로 추정되는 정례입니다. 46세 남자분이십니다. 이 분임은 남자분으로 검진 초음파상에서 지방간 내에 간장의 S3 부분에 2 곱하기 3cm 크기의 저에코 병변이 보이고 선생님이 HCC의 가능성이 있는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 심화부 종단 스캔입니다. 이렇게 바디 마크를 이렇게 붙여주셔야 됩니다. 가끔 선생님 중에서 바디 마크를 안 해주시면 제가 어떤 부분을 스캔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경우 많습니다. 물론 뭐 간장이나 신장이나 이런 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만 소강 경우에는 전혀 알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바디 마크를 챙겨줘야 되겠습니다. 자, 심하고 종단사를 하니까 이쪽 부분은 심장이 됩니다. 이쪽이 어퍼 쪽이고 이쪽이 로우 쪽이죠. 이쪽은 안테리얼 쪽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얼 쪽입니다. 그래서 여기 복백이고 요건 버테브랄 바디, 이건 아올타죠. 리버가 이렇게 보입니다. 좌측 간엽 종단상이 되겠습니다. 여기 리가멘텀 베노스이 되고 이쪽은 랩트 헤파틱 베인이 브랜치가 됩니다. 요번이 S1이 됩니다. 요 지금 요 보이는 튜블라 스트럭처가 인페리얼 베나 카바가 쭉 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기 S1, S2, S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병변이 이렇게 저에코 병변으로 보입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저에코 병변도 경계가 이렇게 비교적 명료하고 경계 부분에 고에코가 보입니다. 이걸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하지요. 우리가 이제 결절 중에서 경계 부분이 고에코인 경우 있고 경계 부분이 저에코로 둘러싸인 헬로가 있죠. 그래서 흔히들 이제 경계 부분에 저에코 헬로가 있으면 이거는 나쁜 병변이고 경계 부분이 고에코로 있으면 해망지오마라든지 이런 비나인을 서스피션 한다는데 100% 그렇지는 않습니다. HCC 중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early HCC나 프로그레스 HCC 이런 경우에는 경계 부분이 고에코, 내부가 저에코일 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요 보시면 내부가 자세히 보시면 저에코이지만 안에 그 좀 아이소에코 부분도 있고 저에코 부분하고 좀 믹스된
형태를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이렇게 그렸습니다. 이렇게 경계가 부위가 고에코고 내부는 아이소에코 부분, 제에코 부분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상에서 우리가 지방 간의 제에코로 보이는 혈관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혈관종은 일반적으로 고에코입니다만은 주위가 고에코이 되면 상대적으로 제에코가 됩니다. 우리가 초음파의 영상의 원칙은 상대적으로 나타납니다. 어떤 병변이 고에코도 주위가 아주 고에코면 상대적으로 제에코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의과대학 들어오기 전에 고등학교 때 전교 1등, 반이 1등이지만 의과대학에 들어오는 순간 아주 평범한 학생이 되어버리고 중위권이 되어버리고 심지어 교수님부터 너는 왜 이래 머리가 나쁘냐 소리를 듣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의과대학 성적은 상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대평가입니다. 그리고 요 보시면 결절의 변형부는 고에코인데 내부는 믹스데코 소견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 이런 경우에는 HBS 안티제닉 파지티브나 HCV 안티바디가 파지티브, AST, ALT가 높은 수치이면 이것은 해망조만 생각하지 마시고 반드시 HCC를 의심해서 CT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를 했죠. 칼라 도플러에서 헬류 신호를 보게 되겠습니다. 해망조마는 안에 내부의 헬류가 블러드 플로우가 굉장히 슬로우하죠. 그래서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습니다. 가끔 가다가 해망조마 안에 이 헬류 신호가 보이는 경우인데 이거는 프로한 헬류 신호가 아니고 아티팩트입니다. 아티팩트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 변형 부분에 약간 헬류 신호가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헬류 HCC인 경우에는 경계 부위의 헬류 신호 내부로 들어가는 베스킷 패턴을 보이면 이거는 HCC를 강력하게 의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간장의 S7번 부위에 간 포면에 접하는 1.9cm 크기의 고에코 결절로 간혈관종으로 추정합니다. 이런 증 64세 여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S7번 부분. 이거는 이제 이 영상 행경막 이렇게 보입니다. 이 영상 아마도 이쪽에 도움을 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푸르르 바짝 높이가 도움을 주면 여기 중간에 고에코가 행경막이고 요 안쪽에 고에코가 리브의 습이 있습니다. 요 바깥의 고에코는 요거는 미러 이미지가 되겠습니다. 행경막 강한 반사체이기 때문에 강한 스피스 에코가 행경막을 경계로 이쪽에 나타납니다. 가끔 우리가 초음파 검사를 할 때 선생님 중에서 과연 도움을 어디까지 눕혀야 도움이 낫다고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령 쪽에 지금 이 보이는 고에코가 링다운 아티팩트입니다. 이것은 생기는 것은 이쪽에 령이죠. 령의 알베올라에 공기가 있고 공기방울 안에 액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초음파 빔이 그 공기방울 안에 액체에서 리버버레이션을 이렇게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입니다. 링다운 아티팩트가 보이는 영상이 나타나면 이거 내가 충분하게 루페가 간에 도움을 받았고 그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서브코스탈 스캔에서 이쪽 부분은 S8번 안테리어 슈페리얼이고 이쪽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 7번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부분은 7번 영역으로 추정이 됩니다. 7번 영역에 이렇게 고에코 결절이 보입니다. 해망지오마는 일반적으로 간에서는 카버너스 해망지오마 많습니다. 물론 캐피러리 해망지오마도 있습니다. 캐피러리 해망지오마는 아주 스몰한 해망지오마고
이 일반적인 카보너스 해망점하고 헬류 패턴이 좀 틀립니다. 자, 그리고 해망점은 캡슐이 아주 얇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경계 부분이 스무스하지 않고 약간 뽀족뽀족하고 일레귤러한 패턴을 보입니다. 그리고 폼감의 횡격막에 접해 있습니다. 크기는 한 1.9cm 정도 됩니다.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해망지오마가 있고 크기가 1.9cm입니다. 칼라 도플러의 헬류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칼라 도플러를 찍을 때 요 칼라의 칼라 박스를 비교적 적게 해야 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칼라 박스를 엄청 크게 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칼라 박스를 적게 하고 그 다음에 요새는 칼라 박스를 적절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자기가 보고자 하는 결절을 좀 확대상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헬류 신호가 포탈베인에 헬류 신호가 뜨고 있네요. 그리고 헬류의 스케일을 좀 낮춰주는 게 좋습니다. 10으로 했는데 10 정도는 괜찮습니다. 어떤 선생님 경우에는 뭐 세팅이 되어 있는 15나 20 헬류 스케일로 그 칼라 도프라는데 너무 헬류 스케일이 크게 되면 헬류의 저속 헬류가 나타나지 않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헬류 스케일을 좀 적절하게 맞춰야 되고 여기에도 헬류 신호가 조금 떴는데 조금 더 헬류의 게인을 올려가 여기에 헬류 신호가 뜨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이 충분하게 이 안에 있는 해방저함의 결절을 헬류 신호를 보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에서는 해방저함 안에 헬류 신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 선생님 아주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리니어 프루브로 이용해 가지고 좀 더 관찰을 잘했습니다. 아주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리니어 프루브로 해서 해망지오마를 봤습니다. 간의 스피스죠. 자, 여기에 보시면 이게 만약에 이 결절이 HCC인 경우에는 바깥으로 벌징하게 됩니다. 해망지오마는 안에 내부에 아주 카보너스 사이너스에서 아주 소프트한 종괴이기 때문에 결절이 크고 간 표면에 접하더라도 벌징을 하게 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은 이 종괴는 HCC보다 해망지오마의 가능성이 높겠다 하는 아주 중요한 소견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인트라헤파틱 콜란지오시에처럼 파이브러스 티슈가 많은 종괴일 때는 이 파이브로시스에서 리트랙션에 대가 이렇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걸 튜머 리트랙션, 튜머 움브리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초음파 이 케이스는 간장 S7번의 7부에서 포스트레 슈페리에서 간 표면에 접하는 1.9cm 크기의 고에코 결절로 간 해망지오마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가 간 혈관을 볼 때 처음 보는 케이스를 반드시 CT를 찍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환자는 물론 뭐 건강한 사람이어서 바이럴 마커도 없고 감기 등급사도 정상이고 여러 조건이 비나인 컨디션이니까 해망지오마 의심할 수 있습니다만은 조금 나이가 많은 경우에는 때로는 이렇게 메타스의 캔서가 고에코로 올 수가 있습니다. 특히 뭐 콜론 캔서 중에서 뮤신을 많이 분비하는 종양이라든지 이런 종양은 또 메타스에서 할 때는 고에코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해망지오마를 처음 볼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됩니다. 또 해망지오마에서 조심할 것은 우리가 해망지오마 에코가 고에코의 일반적이기 때문에 되지만 아까 전 지방간에서는 저에코를 보이고 때로는 아이소에코 주위하고 에코가 비슷하고 해망지오마로 인식이 되지 않는 수도 있습니다. 뭐 흔히 임상에서 보시면 우리가 간자엽에 해망지오마 있어가 CT를 찍어보면 간 우엽에도 또 해망지오마 있거든요. 그 부위를 아무리 초음파해도 해망지오마를 디텍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발견한 해망지오마는
반드시 CT를 찍고 그 다음부터는 추적 초음파로 해도 되겠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 정리가 되겠습니다. 51세 성이고 S8번 부분에 원행의 고에코 간 혈관종 정례가 되겠습니다. 자, 이 51세 여성의 무증상이요 금진 초음파입니다. 간의 우엽의 도움 부분에 3cm 크기, 3cm로 상당히 큰 해망지오마가 되죠.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간 수치는 AST가 21, ALT가 14고 감마 GPT 11,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 3.8로 정상 범위고 비형 간염 음성, 안티바디 양성, 안티-HCV 음성, 간 기능 수치가 정상이고 바이럴 마커도 음성이고 알파 베타 프로테인도 정상 범위.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고에코 결절도 해망지오마를 가능성을 많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자세히 보시면 이 크기가 한 3cm 정도 되면 이상 되면 우리가 해망지오마도 좀 라지 해망지오마로 꼭 범주였습니다. 해망지오마가 이렇게 고에코로 나오는 것은 해망지오마의 바스큘라 레이크에 도나드 필링이 되죠. 바스큘라 엔도셀리움하고 바스큘라 레이크 혈액하고는 초음파 빔이 통할 때 이 초음파 빔이 엔도셀리움하고 바스큘라 레이크하고 코스트 인터페이스 음양 계면차가 많이 생깁니다. 초음파는 음양 계면차 클 때 그 부분에서 반사를 마이가 고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해망지오마 작을 때는 고에코로 되지만 해망지오마 커지게 되면 안에 변성을 일으킵니다. 저기에 보시면 요 중심 부분에 에코가 떨어져 있죠. 이건 왜 떨어지냐면 해망지오마의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지게 되면 이 적절한 크기의 이 바스큘라 레이크가 돼야 이 고에코가 나는데 바스큘라 레이크가 커져 버리면 그 혈관종 내부가 딜라테이션 되면 시스트가 되어버리죠. 그렇게 되면 저에코로 보입니다. 또 반대로 해망지오마의 바스큘라 레이크가 적절한 크기보다 클랩스 되어버리면 또 저에코로 됩니다. 왜냐하면 바스큘라 레이크의 엔도셀리움하고 내강하고의 코스트 인터페이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해망지오마는 변성이 주로 센터 부분에 있지만 변형 부분은 그래도 바스큘라 레이크가 남아있기 때문에 고에코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 테두리가 비교적 살아있죠. 이걸 이제 우리가 마지널 스트롱 에코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해망지오마로서 시사하는 중요한 소견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이것이 S7번이냐 S8번이냐 좀 알기가 어렵죠. 이건 subcostal 스캔, 돔 스캔입니다. 자, 이 영상 아주 잘 찍었습니다. 이렇게 찍으면 여기 라이트 헤파틱 베인이고 베인이 됩니다. 라이트 견탱으로 이쪽은 안테리얼이 되고 이쪽은 포스테리얼이 되죠. 그렇게 되면 이쪽은 횡경막에 가까운 쪽이죠. 그러면 이쪽은 안테로 슈페리얼이 되고 이쪽은 안테로 인피리얼이 됩니다. 이쪽은 포스테리 슈페리얼, 이쪽은 포스테리 인피리얼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S8번 안테로 슈페리얼에 위치하는 해망지오마다 이렇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시면 해망지오마는 캡슐이 얇기 때문에 종개가 이렇게 도돌도돌하게 보입니다. 우리가 결절의 캡슐이 두꺼워지면 어떻게 해서 비교적 스무스하게 보이고 캡슐이 얇은 경우에는 경계가 마진이 일레귤러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은 크기가 크니까 물론 해망지오마의 가능성이 많지만 일단 복부 CT 검사를 해서 해망지오마의 전형적인 패턴인지 확인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정례는 56세 남성으로 해망지오마 혈관종이 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시면 심화부 종단 스캔 건데요. 56세 남성 검진 초음파상입니다.
자, 좌측 간엽에 두 개의 결절이 보이고 변형 고에코대를 동반한 저에코 결절로 혈관종이 의심합니다. 이렇게 질문하신 문도장 선생님은 상당히 실력이 있는 거지요. 있는 거죠. 그리고 복부 CT가 필요한지요?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간자엽이죠. 간자엽에서 정단사. 이쪽이 이소파구스였습니다. 여기 변연 고에코고 내부는 저에코입니다. 그리고 간 실제는 에코가 좀 높지요. 지방 침윤이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참 고민이 됩니다. 여기에 환자가 바이럴 마크가 양성인지 또는 간 수치가 높은지 크로닉 헤파타이티스 병력이 있는지 이걸 전혀 모르니까 이것은 첫째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변형 고에코를 동반하고 내부가 저에코인 간혈관종을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HCC 중에서도 이 변형 부분이 고에코고 내부가 저에코인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브라이트 루프 사인이라고 하죠. 바깥이 디스플라스틱 노즐이거나 또는 웰 디퍼런스 ATCC고 내부가 가운데 부분은 moderate differentiate HCC면 이런 해망지염하고 비슷한 소견을 보이게 되겠습니다. 다음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두 개의 병변이 있다고 했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요거는 아까 보셨던 S3 부분이죠. 요거는 S2, S3가 되겠습니다. 자, 요 병변이 무엇이냐죠. 여기에 요 가지고는 칼라를 띄우지 않으면 여기 월 에코가 보이기 때문에 포탈벤이 딜라테이션 됐는지 시스템인지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요거는 알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다음 사진을 보시면 요거는 보니까 이거는 시스템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비교적 경계가 명료하고 변연에 이렇게 요쪽에 음양 계면차에서 고에코가 보이죠. 그래서 요것을 시스터냐 아니냐 칼라도프라를 한번 띄어봐야 됩니다. 각도를 다양한 각도로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낭종의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낭종인지 아닌지는 두 개 다 CT를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요거는 시스템 가능성을 생각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같은지 혈관종을 처음 발견 시에는 복부 CT를 검사해야 됩니다. 변형 고에코드를 동반한 간혈관종이고 요거는 시스트인지 혈관종인지는 CT 검사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예. 다음 정리는 50세 남성 해망지오마 의심있는 정리를 보냈습니다. 자, 조금 서춘 교수님 50세 남성 고혈압 고지혈증이고 당뇨병 전 단계라고 합니다. 복부 초음파상에서 0.7, 0.6cm 종괴성 병변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요거는 스토막인데 아주 딜라테이션 됐네. 앰피어가 별로 안 된 케이스 같습니다. 여기 좌측 간엽 종단사, 이쪽이 IVC 같습니다. 레프트 헤파틱 베인의 브랜치고 S2 부분입니다. S2 부분. 자, 여기에 보시면 패티 리버가 있고 요 부분에 마지날 변형 고에코드를 동반한 결절이고 내부는 저에코입니다. 물론 가장 먼저 의심해야 될 거는 해망지오마를 생각합니다. 해망지오마도 이렇게 고에코지만 패티 리버가 아주 심할 때는 이렇게 저에코로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요거는 안쪽 부분에 아이소에코 부분도 있고 저에코 부분도 있습니다.
크기가 1cm 미만이라도 디제네이션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보프 CT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해야 되는 정례가 되겠습니다. 이 사진 가지고는 우리가 말할 수 없습니다. 좀 더 화면을 확대하시고 칼라 도프를 띄우고 이 사진 말고 다양한 각도로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51세 남성 부분인데 지방간하고 지방간 내에 마지나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제에코 간혈관종입니다. 자, 요 영상도 보시겠습니다. 51세 남성이고 무증상이고 검진 초음파상 우측갑 간엽에 1.8cm 제에코 병변인데 경계가 불명료하고 내부는 불균질하고 일부 석회화가 보입니다. 도플러사 혈류 신호는 없고 지방간 내에 비전형적인 혈관종으로 추정합니다. 선생님 의견에 또 저도 동의합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여기에 결절이 이렇게 보입니다. 주위는 지방간이 있습니다. 지방 침륜이 있고 결절을 보시면은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변연의 고에코가 되가 있죠. 변연 고에코 되어 있고 내부는 저에코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한번 칼라 도플러 한번 해보겠습니다. 칼라 도플러면 칼라 스케일이 13이죠. 너무 높습니다. 한 7 이하로 낮춰야 되고 칼라의 게인을 좀 더 올리시고 요걸 좀 더 확대하시고 이 칼라 박스 너무 크지요. 칼라 박스 한 요 정도로 해줘야 됩니다. 이건 너무 크죠. 칼라 박스를 너무 크게 되면 이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모양은 보시면 시스터 낭종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경계가 일레귤러 하지 않죠. 라운드 오버합니다. 그래서 경계가 조금 일레귤러하고 변형 고에코대를 둘러쓰니까 혈관종으로 의심이 되겠습니다. 자, 요 부분의 고에코는 요것이 석회한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건지 조금 알기는 어려운 소견입니다. 그래서 일단 추정 진단은 지방간이 있고 지방간 내 마지날 스트롱 에코를 동반하는 저에코 혈관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다음에는 42세 여성인데 혈관종입니다. 자, 이렇게 보입니다. 우상복부 통증을 주소로 냈고 초음파상에서 간장에 2.4cm 크기의 고에코 결절이 보이는데 알파 페토프로테인은 네거티브입니다. 해망조마로 보기에는 일레귤럴 마진입니다. 이렇게 쓰는데 해망조마는 일레귤럴 마진이죠. 그래서 일레귤럴 마진은 아주 혈관 좋은 캡슐이 없거나 아주 얇기 때문에 일레귤럴 마진이 해망조마의 특징적 소견이죠. 박진서 선생님은 거꾸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오돌도돌 이런 소견이 보이죠. 그리고 변연의 고에코고 내부에는 저에코가 보이고 아이소에코도 섞여 있으니까 오히려 해망조마를 시사하는 소견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여기도 아주 작은 해망조마를 잘 찾았습니다. 이것도 작은 혈관종으로 추정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서브코스탈 스케일, 여기 임페리얼 베나 카바고 라이트 포탈비엔, 랩트 포탈비엔입니다. 라이트 인트라파틱 바일 닥트입니다. 요 포탈비엔이 이렇게 두 개가 나가죠. 요거는 안테리어 임페리얼 벤츄랄, 안테리어 임페리얼 도살이 되고, 요거는 라이트 헤파틱 베인입니다. 그러면 여기 안테리어 임페리어고 여기 포스테리얼이 이렇게 나가죠. 여기 포스테리어 벤츄랄 액세서리 도살이 나가고, 여기로 가는 것은 포탈비엔 포스테리어 슈페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결절은 포스테리어 슈페리얼에서 7번의 해망조마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결절, 아주 요도 또 작은 결절이 있죠.
요거는 에서 7번에 6번에 해망점화죠. 여기 5번이고 여기 6번입니다. 6번에 해망점화가 있습니다. 다음에 이쪽은 8번이죠. 안테리 임페리얼, 이쪽은 안테리 임페리얼이고 이건 오블라이크 스케이프였습니다. 그래서 안테리 슈페리얼 쪽을 찍었고 요거는 8번 영역에 해망점화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해망점화가 여러 개 멀티플하게 있습니다. 멀티플하 6번, 7번, 8번 여러 군데 해망점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처음 발견될 때는 CT를 찍어야 됩니다. 아까 보신 케이스죠. 해망점화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64세 남성이고 간장 S6분의 변형 고에코를 되는 제이코 결절이고 지방간을 동반했습니다. 이 케이스도 조금 64세 남자인데 간장 6번 부분 맞죠? 라이트 키드니고 여기 포스테리얼 임페리얼 부분입니다. 이게 포스테리얼 임페리얼인데 지방간이 있고 변형 고에코들을 동반하고 내부의 제에코인데 고에코보다 섞여 있습니다. 6번 분의 변형 고에코를 동반한 제에코율 8mm 정도인데 주위가 지방 간이 있죠. 그래서 칼라 도플을 떼어 보니까 혈류 신호는 보이지 않죠. 그래서 간 수치가 정상이고 바이럴 마커가 음성이면 간혈간종이 가장 먼저 쓰면 만일 간 수치가 증가되고 바이럴 마커 포지티브면 이럴 때는 간세포함을 배제하기 위해서 반드시 CT 검사가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망조마 정례를 같이 보셨습니다. 해망조마는 우리가 초음파에서 가장 흔히 보는 비나인 헤파티시스 다음으로 많이 보입니다. 그러나 해망조마가 처음 발견될 때는 반드시 CT를 찍어야 되고 바이럴 마커가 양성이거나 또는 알파 베타 프로테인이 증가되거나 또는 간 수치가 오르거나 또 언더라인이 리버 디지가 할 때는 해망조마보다는 HCC를 먼저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올드에이지 다른데 프라이머리 튜머가 다른 오관에 있을 때는 메타스의 캔서도 생각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 강의 이상입니다. 공유를 끄겠습니다. 네, 원장님 강의 감사합니다. 민지호 원장님 아까 강의하실 때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민지호 선생님. 사실 첫 번째 질문은 그 초음파 팔로업을 하진 않았습니다. 왜냐면 안티 쓰고 임상적으로 증상이 좋아진다고 하면은 뭐 임파선이 줄어드는 거나 이런 것들을 초음파로 본다고 해가지고 의미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다시 초음파 팔로업은 안 하고 일단 피지컬하고 약 쓰고 증상 조절이 호전되는지만 확인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실 저는 초음파 봤을 때 메센테릭 림파데나이티스를 이렇게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 사실 저희가 이제 공부했을 때는 소아에서 이런 것들이 좀 흔하다고 보면 돼 있었고, 제가 첫 번째 질문 그 케이스처럼 콜라이티스 림프노드 커진 그 환자분이 처음에는 메센테릭 림파데나이티스인가 생각도 했는데 그렇다고 하기에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듯이 흔한 게 소아들이고 하기 때문에 이제 진단명을 메센테릭 림파데나이티스가 아니라 콜라이티스 위드 림프노드 인나지먼트 이렇게 그냥 붙여놓긴 했던 거여서 요거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경험 많으신 원장님들 의견을 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 원장님들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 예. 두 번째 질문은 김인봉 원장님 아, 의견을 그럴까요? 제가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우리 민조 선생님 열심히 차분하게 강의 잘했습니다. 소관 초음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다른 솔리드 오간의 뭐 전기보다, 왜냐하면 소관 초음파는 이 장기들이 픽스된 부분도 있지만 무브한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같이 민조 선생님 이야기했듯이 장관의 가스라든지 이런 것이 많고, 또 이게 무브를 하고 이러니까 이 검사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게 되면 소관 초음파는 굉장히 어떤 점에서는 단순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아펜디사이티스, 다이버티큐라이티스 뭐 이런 거는 아주 진단력이 CT에 못지않게 우수하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가 소관 초음파를 해둬야 됩니다. 그러면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는 주로 소아에 많습니다. 근데 성인들에도 가끔 보입니다. 한 30대 이런데. 그 제일 중요한 건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를 이 진단을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언더라이닝 지리지가 안 보여야 되죠. 앞에도 괜찮고 주위에 뭐 바울이라든지 이런 데 이상이 없고 림프노드만 커져 있을 때죠. 뭐 크라이테리아는 책마다 틀린다면 7mm 이상 되는 림프노드가 보이거나 또는 5mm 이상 되는 림프노드가 3개 이상 보일 때, 이럴 때는 이제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를 진단을 붙입니다. 물론 이제 뭡니까 바울이라든지 아펜딕스라든지 이런 다 정상이죠. 그렇게 진단이 됩니다. 실제로는 이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는 주위에 있는 바울에서 염증이 파급돼 가지고 림프노드 커졌죠. 프라이머리로 메센테리 림프 아데노파시도 있지만 시칸드로 있지만 또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위에 장기가 염증이 있더라도 초음파나 CT상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소아에서 특히 애들이 배가 아프면 우하복 통증이 되면 부모님들이 굉장히 압배를 의심해가 병원으로 보내게 초음파 검사를 합니다. 이때 우리가 이제 뭐 터미널 일륨이나 시쿰이나 스몰 발이 이상이 없고 앞에도 이상이 있고 메센테리만 커지고 그 전에 히스토리 물어보면 대부분 그 전에도 자주 우하복부와 통증이 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메센테리 림파데나이티스로 진단하면 되고, 아까 또 민지호 선생님이 했더니 주위에 있는 터미널 일륨이나 시쿰이 염증이 있고 림프노드 커지면 이거는 이제 일리오시사이티스, 시사이티스 위드 림프노드 연라지먼트, 이렇게 진단명이 바뀌어집니다. 아주 잘 터미놀로지를 정확하게 깔끔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예, 다른 분을 또 질의응답을 받겠습니다.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민지호 선생님이 소관 초음파에 입문하시고 지금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정례도 보니까 다이버티큐라이티스 정례 또 보내주시고, 또 이스케믹 콜라이티스도 정례를 보여주시고, 림프노드 인라지먼트도 보내주셨는데, 이 다이버티큐라이티스 두 케이스는 아주 잘 사진을 잘 찍었는데, 우리가 이제 다이버티스 할 때나 소관 초음파 할 때는 이 리니어 프루브를 잘 써야 됩니다. 컨벡스 프루브로 전체 상을 보고 그 변변 부분을 리니어 프루브로 확대해 가지고 쓰시고, 그 다음에 칼라 도플러를 적절하게 잘 써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다이버티큐라이스를 많이 디텍션 하셨는데, 혹시 초심자를 위해서 다이버티큐라이티스를 어떻게 찾아냈는지 그 좀 뭐랄까 노하우라든지 경험을 공유해 주십시오. 제가 근데
괜찮습니다. 예. 본인 아는 대로 설명하면 아는 대로 돼요. 예.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거의 그 처음 이제 소아관 초음파 했을 때 찾아냈던 케이스들이었는데 사실은 환자가 어디 아프다고 배로 이렇게 고부위 아프다고 했을 때 거기 초음파를 딱 댔을 때 마치 저희가 손 들고 있는 것처럼 그 사진이 영상이 딱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저희가 기본적으로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영상이 어떻게 나타난다는 건 개념만 알고 있다면 아웃파우칭하고 브라이트 이어 있고 그 월이 하이퍼 에코익하게 피크닝 돼 있고 주변에 폐쇄 인필트레이션 있고 눌러서 딱 봐서 그게 보였을 때 진단이 너무 쉽게 됐던 케이스들이라 저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보는데 우리 다른 선생님이나 원장님들은 아프다고 할 때 그 부위 딱 되면 진단 너무 쉽게 하실 수 있으시겠구나. 대신에 진단을 이렇게 내주면 환자분들도 굉장히 이제 만족해하시고 이게 약간 신뢰 담긴 눈빛으로 저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선생님들이나 원장님들도 너무 이렇게 요것만 알고 계시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같은 경우에는 너무 쉽게 이렇게 진단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으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병변이 보이더라도 개념이 없으면 못 찾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민지호 선생님이 딱 갖다 대니까 찾았다 하는 것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가 어떤 것이다 하는 머릿속에 딱 있으니까 찾았죠. 우리가 이 보물이 있어도 보물이 모르면 그건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 모르면 그냥 돌덩어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초음파를 잘하려고 하면 전형적인 영상의 사진을 머릿속에 박아여 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잘 박아여 하면 우리가 벽면이 티픽하는 영상을 그림으로 그려가지고 자꾸 그림을 그리면 머릿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동양인과 서양인이 조금 틀리는데 우리가 동양인에서는 우측에 많고 이거는 선천적으로 이제 머슬 레이어가 디펙트 돼가지고 다이버티큘럼 되고 이 서양 쪽은 시그모이드 콜론에 다이버티큘럼 많습니다. 이거는 이제 에이지가 높아지면서 복압이 올라가면서 다이버티큘럼 생기죠. 그래서 라이트 사이드에 생기는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대체로 이제 스폰테니어스 리졸빙을 잘합니다. 그 막혀 있던 스톤이라든지 페칼리스가 빠져 안으로 들어오면 저절로 대부분 잘 낫고 수술이 필요 없고 대부분 메디컬 트리트먼트 잘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레프트 사이드 시그먼 콜론이나 이쪽에 다이버티큘라이티는 경우에 따른 압세스 포메이션을 심하게 일으키고 그 메디컬 트리트먼트가 잘 안 돼 가지고 더 중증으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이트와 레프트는 조금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소견을 잘 설명해 줬는데 첫째 이제 다이버티큘럼이 생기는 부분 골로 혈관이 들어가죠. 혈관이 들어간 부분이 치약 부분이 되죠. 아까 칼라 도플러 사항을 잘 보여주셨는데 그 혈류가 다이버티큘럼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혈관이 들어가는 그 다이버티 생기는 부위에 혈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염증 때문에 보이는 혈관이 아니고 다이버티큘럼이 생길 수 있는 그 원인을 제공하는 혈관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우터 포칭 하는 부분은 저에코로 되죠. 그 안에는 이제 퍼스라든지 액체가 고이게 되고 그 안에 고에코는 페칼리스나 또는 여러 가지 데크로틱 머티리얼이 고에코로 보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티큘럼 생기는 부분에 머슬이 하이퍼트로피가 됩니다. 이거 자세히 보시면 그 다이버티큘럼이 나오는 부분에 머슬이 주위의 다른 부분보다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습니다. 머슬이 하이퍼트로피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주위에는 플루이드가 고이면 플루이드는 저에코 내지 무에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팻 에코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팻이 증가되는 게 아닙니다. 선생님들이 가끔 오해를 하는 것이 아펜디사이티스 때문에 아펜디스 주위에 팻 에코가 증가되는데 이것은 아펜디사이티스 때문에 팻이 증가되는 것이 아니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나 아펜디사이트 생기면 주위에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죠. 염증세포가 침륜이 되면 염증세포하고 주위에는 메센터리에 있는 팻하고 어코스틱 인터페이스 음향 계면차가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고에코가 됩니다. 그래서 팻이 증가락하는 게 말은 잘못된 용어고 팻 에코가 증가된다 이렇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팻이 에코가 제에코인데 염증세포의 증가 때문에 팻 에코가 증가된다. 팻이 증가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팻 에코 증가하고 팻 에코 증가하고는 전혀 틀리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용어에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이버티큘라이티스는 초음파로서 아주 진단이 염증이 되고 이긴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저에코 부분에 고에코가 되는데 이건 이제 아이솔레이션 사인이라고 일본 사람이 합니다. 그러니까 가끔 이제 선생님들이 묻는데 노말 다이버티큘럼을 찾을 수 있느냐 이래 묻는데 찾기 좀 어렵습니다. 아주 고수인 경우는 노말 다이버티큘럼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100% 찾는 건 아닙니다.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이티스가 생기면 다이버티큘럼을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제 초음파에 고수되는 사람은 이 노말 다이버티큘럼도 찾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도 찾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노말 다이버티큘럼을 찾기는 어려우나 아사이티스 생기면 찾을 수 있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생기면 더욱더 잘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아펜디스 중에는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티스면 환자들이 가끔 아펜디사이티스로 수술했는데 또 그 자리가 아프면 아펜디사이트가 재발했는가 싶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보면 시칼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사진도 아주 잘 찍었고 좀 더 잘 찍으면 리니아 프루브로 아주 예쁘게 찍고 다이버티큘라이티스 라이트 사일 때는 꼭 앞배를 찍어놔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티스 플러스 다이버티큘라이티스 같이 있는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떤 경우에는 아펜디사이트를 생각했는데 사실은 다이버티큘라이티스 세컨더리 인플레메이션 때문에 페리아펜디사이티스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이버티큘을 찍으면 반드시 앞배를 찍어놔야 됩니다. 거기 중요한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 마지막 질문도 한 개만 받고 끝내고자 합니다. 질문 없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으로 시간이 돼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엔딩 아나운스 부탁드립니다. 네, 원장님들 그 강의 감사드립니다. 저희 늦은 시간까지 알피니언 아카데미 참석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알피니언 아카데미는 계속해서 내년에도 진행하니까 그때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네, 계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Re-